최근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은 튀니지와 베트남을 상대로 대규모 승리를 거두었는데 각각 4대 0과 6대 0으로 이겼습니다. 두 경기 모두 가장 우수한 선수는 젊은 이강인이었습니다. 그는 두 경기에서 모두 놀라운 성적을 내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강인은 총 3골을 넣고 한 번의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뛰어난 스킬을 선보였습니다. 그의 공격 중앙 미드필더 위치를 고려하면 이는 매우 놀랍고 값어치 있는 성과일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공격 선수들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직접 골을 넣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상황 만들기 능력은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와 비교하며 한국에 마침내 그 같은 성품을 내는 선수가 등장했다고 열광했습니다. 사실상 이강인은 한국이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타입의 선수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에는 강인하고 유연한 슈팅 능력을 가진 손흥민 같은 선수와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김민재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한국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다른 타입의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멋진 드리블링 기술, 스루 패스 능력, 그리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만드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단지 22세에 불과하면서 이미 군 복무라는 문제를 해결했으니 우리는 그의 미래에 더 많은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의 경기가 열릴 때는 모든 리그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집중적으로 관람합니다. 더욱이 현재 한국 대표팀은 전혀 열세가 아닙니다. 토트넘의 대표팀 리더인 손흥민과 바이에른 뮌헨의 메인 중앙 수비수 김민재 등이 있어서 그들의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의 팬들이 주목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 두 선수들은 각각의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만약 그들에게 부상이나 체력 문제가 생기면 팀의 전반적인 성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친선 경기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는 이강인이었습니다. 사실 아시안 게임 시즌 이강인이 아직까지 최고의 상태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아마 부상 때문인 것 같다며 걱정하는 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이강인은 완전히 변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신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미 라리가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탁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그의 플레이 능력을 보고 경악하였습니다. 이강인의 탁월한 플레이는 파리 생제르맹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SNS 페이지에서는 이강인이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고 군 복무를 마친 것을 주요 정보로 공개하였습니다. 이번 친선 경기에서 그의 빛나는 퍼포먼스가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를 소속 선수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팬들은 이강인이 부상 때문에 클럽에서 아직 그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 슬퍼하지만 그를 다시 볼 수 있는 기대와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드필더의 지원이 완전히 부재라는 것입니다. 미드필더들이 지원을 제공했다면 엠바페는 자유롭게 뛸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엠바페가 소속된 파리 생제르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엠바페는 7경기 후에 7골을 기록하며 리그 1의 득점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프리미어 리그의 할란드와 비슷한 득점 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만의 리그에서 경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에서 뛸 때 엠바페는 미드필더로부터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엠바페가 득점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현재 리그 1순위에서 3위에 불과합니다. 파리 생제르맹만을 위한 리그로 불리던 리그 1에서 이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라인업은 정말 눈부시다. 네이마르와 메시 시절은 지났지만 베라티, 파레데스, 에레라와 같은 고급 미드필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으며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상위 라인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공격수로서 엠바페가 미드필더의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그의 파괴력은 확실히 2배가 될 것입니다. 맨시티의 케빈 데 브라위너가 할란드를 지원할 때와 같이 맨시티의 공격력은 완벽해졌습니다. 데 브라위너처럼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필요하지만 모든 팀이 그런 선수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러한 창작적인 미드필더를 찾는 것은 골을 넣는 뛰어난 스트라이커를 찾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엠바페는 경기에서 자주 고립되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세계 최고의 공격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세대의 최고 선수로 간주되지만 그들의 힘을 완전히 활용한 적은 없습니다. 이로 인해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고 파리 생제르맹의 리그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친선 경기에서 이강인의 퍼포먼스는 엠바페와 파리 생제르맹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파리 생제르맹은 강력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강인은 완벽한 퍼즐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강인의 축구 능력이 파리 생제르맹의 현재 라인업과 결합된다면 그들의 힘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감독인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도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여름에 이강인과 계약이 만료될 때 그를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축구 시즌이 시작되는 즉시 이강인의 꿈은 잠시 휴식처럼 보였습니다. 이 선수는 부상을 입었고 상처 자체는 그렇게 극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리 생제르맹 축구 클럽은 선수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이라는 저력 있는 젊은 선수의 미래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결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기본적인 선수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고 대량으로 사용하는 다른 클럽들과 비교했을 때 이들이 과도하게 사용된다는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 파리 생제르맹이 이런 상황을 매우 합리적이고 견고하게 다루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팀은 이강인이라는 선수를 보호하고 그의 성장과 발전을 진심으로 바라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부상과 아시안 게임 중의 특정 경기와 연결된 사항들 때문에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결국 이 선수를 경기에서 활용할 수 없었고 그 점에서 큰 아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친선 경기에서의 이강인의 탁월한 퍼포먼스 이후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매우 기쁜 모습을 보였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팀에서 킬리안 엠바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미드필더가 절실히 필요했고 바로 그 위치에서 이강인이 빛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따라서 포체티노 감독이 흥분하여 바로 코칭진을 모아 전술적으로 논의하는 미팅을 개최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세계의 다른 축구 리그 경기들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의 유니폼을 입고 플레이하는 것을 기다리며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활발한 이적 시장과 그로 인한 부상 후 이강인은 지금부터 다시 돌아오기 위해 몸과 마음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한 명인 엠바페와 어떻게 결합될지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